하시는 일이 정확하게 뭐죠? 그러니까 사진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킹케이드는 담배를 바라보다가 조용하게 입을 열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지와 계약을 하고 사진을 찍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작가지요. 시간제로 일하지요.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잡지사에 팔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일거리가 있으면 저와 계약을 하기도 하고요. 예술적인 표현 능력을 발휘할 여지는 많지 않아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상당히 보수적인 간행물이거든요. 하지만 보수가 괜찮습니다. 대단하지는 않지만 그냥 괜찮고 안정적이지요. 나머지 시간에는 글을 쓰고 내 구미에 맞는 사진을 찍어서 다른 잡지사에 보내지요. 사정이 어려울 때는 공동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사람을 얽매게 하는 일이라는 걸 알았지요. 가끔은 나 자신을 위해 시를 씁니다. 이따금씩 가벼운 픽션을 써보려고 시도하지만 거기에는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시애틀 북부에 사는데 아주 가끔은 그 주변 지역을 떠돌기도 하죠. 낚싯배와 인디언 주거 지역, 그리고 풍경 사진을 즐겨 찍습니다. 지오그래픽의 일로 해서 두어 달씩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아마존이라든가 북미 사막 지역 같은 중요한 일을 맡았을 때는 그렇죠. 보통은 이렇게 임무를 맡으면 비행기로 날아가서 차를 렌트합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자동차를 타고 달리면서 앞으로 촬영할 만한 곳을 고르기도 해요. 슈페리어 호수를 따라 내려왔는데 블랙힐즈를 통해 돌아갈 예정입니다. 부인은 어떠십니까? 프란체스카는 그에게 질문을 받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다. 아, 이런 선생님 같지는 않아요. 비교문학 학위를 땄지요. 내가 1946년에 여기 왔을 때 윈터셋에서는 선생님 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내 남편이 제향군인이라고 나를 배려해 주더군요. 그래서 교사 자격증을 따고 몇 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죠. 하지만 리처드는 내가 일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우리를 부양할 수 있으니 내가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였죠. 아이 둘이 자라고 있을 때였는데도요. 그래서 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농부 아내로 전업했지요. 그뿐이에요. 프란체스카는 그의 잔이 거의 빈 것을 알아차리고 그의 잔에 병에 든 아이스티를 더 따랐다. 고맙습니다. 아이오와에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제 진실을 말할 순간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알았다. 아주 좋아요.
조용한 생활이에요. 사람들은 다들 착하고요. 그런 대답이 모범 답안일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선뜻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다. 담배 한 대 더 피워도 될까요? 다시 카멜 담배를 받고 라이터가 켜지고 다시 그의 손을 가볍게 만졌다. 햇빛이 뒷문 바닥과 개의 등에 비쳐들었다. 개는 일어나더니 시야에서 사라졌다. 프란체스카는 처음으로 로버트 킹케이드의 눈을 들여다 보았다. 아주 좋아요. 조용한 생활이에요. 사람들은 다들 착하고요. 라고 말해야 당연하겠지요. 대부분은 정말로 그러니까요. 조용한 곳이에요. 그리고 사람들도 어떤 면으로는 착하고요. 우리 모두 서로 도와요. 만일 누군가 병이 나거나 다치면 이웃들이 서로 옥수수를 따거나 밀을 추수하거나 뭐든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죠. 시내에서도 자동차 열쇠를 잠그지 않고 그대로 두고 가도 되고 아이들이 별 걱정 없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도 있어요. 이곳 사람들에게는 좋은 점이 많지요. 그런 점에서는 나도 이곳 주민들을 존경해요. 하지만 프란체스카는 말을 멈추고 담배를 한 모금 빨면서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로버트 킹케이드를 바라보았다. 어릴 적 내가 꿈꾸던 생활은 아니에요. 마침내 고백을 했다. 오랜 세월 동안 묵혀두기만 하고 차마 꺼낼 수 없었던 말이었지만 정말 하고 싶던 말이기도 했다. 프란체스카는 지금 초록색 픽업 트럭을 타고 워싱턴주의 벨링햄에서 온 어떤 남자에게 그 말을 털어놓은 것이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생각날 때마다 노트에 메모를 해두곤 하죠. 차를 몰다가도 생각나는 걸 적곤 하는데 그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적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 꿈이 있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꿈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내게 그런 꿈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다. 저 자신도 그 말의 뜻을 잘 알 수는 없지만 어딘가에 그걸 써먹을 작정입니다. 부인의 기분을 저도 조금은 알 것 같군요. 바로 그때 프란체스카는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처음으로 따스하고 깊은 미소였다. 그러자 도박사 같은 본능이 일어났다. 여기서 저녁 식사를 하실래요? 가족들이 집에 없어서 별로 차릴 건 없지만 뭘 좀 만들 수는 있는데요. 글쎄요. 식료품 가게와 식당에서 사 먹는 음식에는 정말 진절머리가 나긴 합니다. 정말로 그렇지요. 큰 폐가 아니라면 그러고 싶습니다. 폭찹을 좋아하세요?
밭에서 야채를 따가지고 폭찹을 만들 수 있는데요. 저는 야채만으로 충분합니다. 고기는 먹지 않거든요. 그런 지 오래됐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먹는 게 기분이 더 좋아서요. 프란체스카가 다시 미소 지었다. 이 부분에서는 그런 관점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지요. 리처드와 그의 친구들은 선생님이 자기들의 생계를 막으려 한다고 말할걸요. 저도 고기를 많이 먹지 않아요. 하지만 가족들에게 고기를 넣지 않는 저녁 식사를 차려줄 때면 불평이 터져 나오죠. 그래서 아예 그런 노력은 포기했어요. 기분 전환을 위해서 좀 색다른 일을 하면 재미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너무 힘든 일은 하지 마십시오. 저 아이스박스 안에 필름이 들어 있습니다. 녹은 얼음물을 버리고 안에 든 물건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킹케이드는 일어나서 남은 아이스티를 쭉 마셨다. 프란체스카는 그가 부엌문을 빠져나가 현관을 가로지른 후 마당으로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방충문을 쾅 소리가 나게 닫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랬지만 그는 얌전히 문을 닫았다. 마당에 나가기 전에 그는 쪼그리고 앉아서 개를 쓰다듬어 주었다. 자기에게 관심을 주는 것을 안 개는 그의 팔을 몇 번 핥았다. 위층으로 올라간 프란체스카는 재빨리 샤워를 하고 몸을 말리면서 창문 아래쪽만 가리는 커튼 너머로 밭쪽을 힐끗 내려다 보았다. 킹케이드는 옷가방을 열어놓고 낡은 손 펌프를 이용해 몸을 씻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말해줄 수도 있었다. 원한다면 집에서 샤워를 해도 좋다고. 프란체스카는 그럴 뜻이 있었지만 너무 진한 내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순간적으로 망설였고 그러다가 공연히 마음이 혼란해져서 그 말을 잊어먹고 말았다. 하지만 로버트는 더 나쁜 환경에서도 몸을 씻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인도에 갔을 때는 썩은 냄새가 풍기는 물로 몸을 씻었고 사막에서는 수통에 든 물로 몸을 씻은 적도 있었다. 밭에서 그는 우통을 벗고 더러운 셔츠를 샤워 수건 대용으로 쓰고 있었다. 수건. 최소한 수건이라도 줄 수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을 나무랐다. 펌프 옆의 시멘트 위에 놓은 그의 면도날이 햇빛에 반사되었다. 프란체스카는 그가 얼굴에 비누를 문지르고 면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체구가 크지 않았고 180cm가 넘는 키에 약간 호리호리했다. 하지만 자기 체구에 비해 넓은 어깨 근육을 지니고 있었고 배는 평평했다. 몇 살인지 몰라도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 않았으며 아침에도
비스킷 위에 그레이비를 많이 얹어 먹는 이 지방 남자들 같지가 않았다. 지난번에 디모인으로 쇼핑을 갔을 때 산 새 향수, 이름이 바람의 노래였다. 를 조금 뿌렸다. 어떤 옷을 입을까? 그가 아직도 작업복 차림이므로 지나치게 격식 차려 입는 것도 적당하지 않을 듯 싶었다. 그래서 긴팔 흰 셔츠를 입고 소매를 팔꿈치 바로 아래까지 접고 깨끗한 청바지를 입고 샌들을 신었다. 리처드의 말에 의하면 그녀를 말괄량이처럼 보이게 한다는 넓적한 귀걸이를 하고 금팔찌를 했다. 제대로 차린 기분이 들었다. 프란체스카가 부엌에 내려왔을 때 그는 거기에 앉아서 배낭과 아이스박스를 펼쳐놓고 있었다. 킹케이드는 깨끗한 카키 셔츠 위에 오렌지색 멜빵을 두르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카메라 3대와 렌즈 5개, 새 카멜 담뱃갑이 놓여 있었다. 카메라에는 모두 니콘이라는 상표가 붙어 있었다. 작은 것 2, 중간 것 2, 긴 것 하나인 검은색 렌즈들도 마찬가지였다. 장비는 긁히고 곳곳이 움푹 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흔연스럽게 닦고 솔질하고 입김을 불었다. 그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또 진지하고 수줍음 타는 얼굴이었다. 아이스박스에 맥주가 있는데 드시겠습니까? 네, 그거 좋겠군요. 킹케이드는 버드와이저 2병을 꺼냈다. 그가 아이스박스 뚜껑을 열자 안에 장작처럼 차곡차곡 쌓은 필름이 든 플라스틱 상자가 보였다. 그가 꺼낸 2병 외에도 맥주는 4병이 더 들어있었다. 프란체스카는 병따개를 찾으려고 서랍을 열었다. 그때 그가 말했다. 제게 있습니다. 그는 벨트에 차고 있던 스위스제 군용 칼집에서 칼을 꺼내 병따개를 펴더니 솜씨 좋게 사용했다. 킹케이드는 그녀에게 맥주병을 건네고 자신이 들고 있는 병을 반쯤 들어 건배를 했다. 오후 늦게 본 지붕 있는 다리들을 위하여, 그리고 내일 아침에 화창한 날씨를 위하여. 그가 씩 웃었다.